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고가 아파트를 샀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사람들 가운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00여 명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이번 대상에는 가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서울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것으로 드러난 146명이 포함됐는데요. 또야라고 말할 만큼 너무 자주 듣는 뉴스죠. 그런 뉴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댓글 부대를 이용해 경쟁사 제품에 비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갑질 논란과 함께 지난해에는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또야라는 생각 드시죠? 이렇게 또 하는 이유는 또 해도 될 만큼 마땅한 처벌이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뉴스 정말 또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5월 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사과의 내용, 의도, 앞으로 파장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어제의 사과에는 배경이 있죠. 이 배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과 저희도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민주주의 21의 대표 김경률 회계사 나오셨어요.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회계사님, 우리 그 쿨하지 못해 미안해라는 노래 있잖아요. 아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사과에 대해 자꾸 분석하고 의문 제기하는 우리가 쿨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정확한 사과를 하지 않는 이재용 부회장이 쿨하지 못한 겁니까? 이재용 부회장님이시죠. 알겠습니다. 왜 쿨하지 못한지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제가 앞에 배경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죠? 지금 이재용 부회장께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에서 파기환송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고법에서. 네. 그 서울고법 정준영 판사가 이러하니까 너희들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면 양형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고요. 네. 판사가 요청해서, 그리고 준법감시위원회에서는 이재용 부회장께서 나서서 11일을 기한으로 대국민 사과를, 그동안 승계와 그리고 노동조합, 무노조 경영과 관련된 사과를 하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에 맞추어서 판사님이 때리고 준법감시위가 그에 맞춰서 한 발짝 또 쳐주시고, 네. 이제 그에 상응하는 그런 이제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단독으로 고민해서 나온 결과가 아닌 네. 재판부와 여러 가지 상황과 배경이 그렇습니다. 있었다. 재판부의 예. 요청과 이런 것들이 있는 사과였다. 그게 네. 전제돼서 이 사건을 보셔야 오늘 인터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좀 쉬울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쿨하지 못했는지 이재용 회장이 예. 그거를 좀 살펴보겠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네. 회계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과에 대해. 그러니까 우선 사과라고 하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하고서 그에 대한 이제 사과라야만이 이제 뭐 받아들이는 사람도, 뭐 대국민 사과니까 국민들도 받아들일 텐데요. 사실 지금 우리 이재용 부회장께서는 앞선 재판 한 가지,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파기환송심이 진행 네. 중이고요. 여기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횡령 배임의 혐의가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중으로 이제 소환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이것이 네. 이제 또 구체적인 혐의가 주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 구체적인 언급, 그리고 본인이 이 부분에서 뇌물 횡령 배임 관련돼서 잘못했고, 그리고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승계를 위해서 회계 분식을 했고 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 삼성물산 소액주주분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발언이 있었어야죠. 네. 그러니까 사과의 내용이 빠졌다라는 게 지금 비판의 핵심인데 네. 그 사과의 내용은 그냥 국민들이 막 비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국정농단 관련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예. 이 두 부분인데 두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 내용 언급이 조차 전혀 없었다. 없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사과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앞으로의 다짐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짐이라고 하기에도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말씀은 하셨죠. 이제 승계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돌이켜 보면 지금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으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회계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승계는 마무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네. 그에 대한 승계 과정에서 어떤 법적 책임 그리고 법적 혐의가 지금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언제 있을지 모를 53세 아버지와 21살 아들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네. 않겠다라고 하면 이거 뭔가 좀 심각한 바꿔치기가 아닌가. 눈에 보이는 이 혐의가 있는데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다른 일을 가지고 와서 나는 앞으로는 문제 발생하지 않겠다? 좀 여러 가지로 좀 의아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라는 주제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렇죠. 여기에 대한 말이 아니라 이제 그럼 나는 B를 잘할게라는 이야기를 맞습니다. 했다는 거죠. 예,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짐이 과연 실용성이 있고 진심이 있느냐, 공연불이 아니냐 이제 네.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건데 그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겠다고 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출발새 아침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그 당선인이 네. 이분이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된 그렇습니다. 경제통이시죠. 예, 예. 이분이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는 그럴 권한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금 저도 듣고서 의아했는데 네네. 사실은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제 10대 재벌 같은 경우에요. 10대 재벌들의 총수 일가가 가지고 있는 평균 지분율이 2 내지 3%에 불과합니다. 네. 문제는 2 내지 3%를 가지고서도 경영권을 장악하는 게 가능하고 경영권의 승계도 가능한 게 문제이죠. 아, 네, 그렇게 지분율이 적은데도 예. 승계가 가능한 예. 이유. 그 이유는 이사진들. 그렇죠. 이사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가 끊임없이 재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입법 제안을 하고 네. 재벌개혁의 조치를 빨리 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게 가능한 게 다 순환 출자라든가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자사주의 뒷받침된 마법.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공익재단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 이영호 당선자였더라면 바랬던 게 이와 같은 그 재벌들의 불과 2, 3% 지분율로 전체 100%를 쥐고 흔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개혁하겠다라는 다짐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조금은 이제 저도 이용호 당선자에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조금 더 이제 많은 이런 부분들은 아쉽더라고요. 조금. 아니 근데 이용호 당선인한테 그런 아쉬움을 가지시기에는 아직 이른 게요. 네. 이인영 원내대표가 네네. 방금 전에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얕은 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용 예. 부회장의 발언이 네. 대한민국이 변화하는 아주 큰 기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원내대표가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 당선인이 어떻게 그런 구조개혁하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참 뜨악한데 이분들 정말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지 어제 말씀을 듣고 그걸 듣고 사회적 큰 변화를 일으킬 기점이다. 좀 의아스럽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에 동감하는 국민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9064님의 문자로 네. 사과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그들이 인정할 때까지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을 아셔야 이렇게 비판하는 언론의 분석들이 괜한 트집 잡기가 아니라는 걸 아실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회 기사님과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인영 원내대표처럼 아니 정말로 지금 그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이들에게 대단한 건데 이거 진정성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네.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것도 약간 본말이 전도된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말씀한 이재용 부회장이
사세로 경영승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고 이제 지분을 승계했다라고 하면 우리 아들에게 21살 아들에게 지분을 승계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들이 내가 경영권을 장악하겠다. 경영권을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재벌 구조라는 게 2, 3% 지분만으로도 경영권 장악이 가능하니까 나한테 2% 지분이 왔는데 내가 왜 아버지 의사와는 충분히 경영권을 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어제 그런 측면에서 어제의 그런 언급은 적절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판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재용 부회장의 이런 사과가 신뢰성을 얻기 힘들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있을지 말지 한 이야기로 예. 지금 현재의 문제를 피해가려는 게 너무 자명하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건희 회장도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 그 당시 아들인 이재용 전무는 예. 이재용 전무에게 승계권을 안 주겠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삼성전자 CCO 사임하고 해외 사업장에서 현장 체험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약속이 지켜졌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당시 2008년 조준욱 특검 당시에도 이건희 회장께서 여러 가지 이제 약속을 하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서겠다 했다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왔고요. 그다음에 당시 사제 출연 약속도 했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10여 년이 지났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전혀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 그 뭐 세금 탈세한 거 맞습니다. 예. 네. 약 8천억 규모를 출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이제 제가 뭐 우연한 기회에 삼성 측 사람을 만나서 난 당신들 약속 못 믿겠다. 과거 수차례 이와 같은 약속을 해왔고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을 믿겠냐 했더니 고민 중이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건희 회장의 8천억 출연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네. 10년 동안요. 그렇죠. 네. 굉장히 숙고하시고 계시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약속을 아직 10년 동안 안 지켰는데 새로운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도 뭐 20, 30년 후, 빨라야 20, 30년 후가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굉장히 의미 부여하고 언론들도 저도 사실은 그 얘기 들었을 때 좀 반가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깊이 생각하기 이전에는. 예. 저로서 이제 뭐 계속 같은 말씀인데 너무 당황스러웠죠. 이 상황을 아는 전문가로서 너무 당황스러웠다. 예.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서울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걱정이고 고민인데 자기 갑자기 이제 부산 가는 길을 저한테 알려주면서 그런 식으로 해라는 거니까 좀 동문서답이랄까? 상당히 그렇군요. 뜨악하죠.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무노조 원칙 철회하겠다. 앞으로 노조와 상생하는 뭐 그런 걸 만들겠다. 예전에 삼성에게 있을 수 없었던 미래가 지금은 펼쳐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뭐 이병철 선대회장 때부터서 이제 이어져 온 원칙이라고 하죠. 무노조 경영을 하겠다. 저 역시 이제 어제 그 부분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고 노조 설립에 관한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이제 자유를 인정하겠다. 뭐 충분히 인정하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노동조합 설립이라고 하는 게 대중적인 노동조합 설립이 1800년대 초반부터 있어 왔던 것 아닙니까? 2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국내 최대 대기업이 무노조 경영을 포기한다. 헌법에서조차 인정된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 재벌기회의 어떤 희극적인 단면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뭐 한마디로 평가하라면 그것만큼 무노조 경영 원칙을 포기한 건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네. 근데 아직도 노동자들과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문제들이 시작점이 돼야 또 그 진정성을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전문 경영인 체제를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미 세 개 부문을 각각 다른 CEO가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용 부회장이 건재한 이상 이 전문 경영인 체제가 실제적일까? 그렇죠.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뭐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있고 그 구체적인 혐의가 이제 뚜렷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단죄되어져야 할 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뭐 집행유예가 돼야 된다. 실형 이상의 형은 무리하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모순되는 거죠. 그렇군요. 다 그걸 알고 발표한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한 가지 저도 아쉬운 것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모르시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등기이사가 아니거든요. 네. 많이 저희 과거의 재벌들의 역사에서 네. 재벌분들이 이사로서 등기되어지지 않은 채 총수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총수를 하고 싶으면 경영을 하고 싶으면 이사로 등기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등기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어떤 책임 있는 뭐 경영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다라면 그룹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다라면 우선 좀 등기부터 하시라. 이걸 좀 권유하고 싶어요. 네. 일단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20, 30년 후에 네. 약속까지 네. 굳이 하실 필요 없으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이재용 부회장의 남은 재판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3시 뉴스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를 계속할지를 두고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지금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앞으로 남은 그 재판 일정 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재판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뇌물 횡령 배임 혐의가 있고요. 네. 이 재판을 정준영 재판부가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저로서도 제3자인 저로서도 보기에 약간 뜨악한 부분이 뭐냐면 특검이 수집한 증거자료 일부를 제출을 안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땐 저도 이제 고발인 측의 한 명으로서 고발인 조사도 받고 하였는데 네. 이런저런 제 시각으로 봤을 땐 상당히 결정적인 증거물조차도 이제 제가 법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용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러저러한 사유로 탐탁치 않은 사유로 지금 받지 않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재판부가. 그거를 증거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러이러한 재판부가요. 문건들을 증거로 제출하겠다라고 특검 측에서는 제시를 하는데 이건 네. 증거여선 안 된다. 증거로 못 받아들이겠다. 아예 이제 증거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제 대법에서 심리 중이라는 이제 저도 뉴스도 아까 밖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이분은 좀 재판장으로서 공정성 객관성을 상실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예, 기피 되는 것이 맞다. 지금 특검에서도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합니다. 정준영 재판부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청취자들께 이 사건을 바라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두 포인트만 꼭 짚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 단지 이거 뭐 재벌은들이 맨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네. 이 한두 가지 이 포인트는 여러분 놓치지 말고 이 뉴스를 보셔야 합니다라는 것을 좀 짚어주세요. 이런 비유 한번 해볼게요. 라임의 핵심 중에 한 분을 김봉현 회장이라고 하잖아요. 김봉현 회장이 수원역에게 지분을 사들여서 대주주가 되었어요. 경영권도 획득하고. 네. 그런데 그분이 300억을 횡령했다고 해서 지금 구속되어졌단 말입니다. 이럴 때 김봉현 회장의 경영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집행유예로 풀어야 된다. 내지는 그 사람의 경영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수원역에게 설치하면 김봉현 회장을 풀어줘야 된다. 이런 말 안 나오거든요.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겠죠. 그렇죠. 네. 지금 김봉현과 수원역의 관계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의 관계가 동일합니다. 삼성전자를 살리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주식회사로서 건전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를 단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주식회사로서 건강하게 하기 위한 시작이 네.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인영 원내대표의 그 말이 정말 실현되기 위해서라면 그런 관점에서 뉴스를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그 말이요. 네. 그렇게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되어져야 한다. 네.
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이 그래서 중요하고 네. 많은 국민들과 언론과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 경제민주주의 20일 대표 김경률 회계사와 함께 삼성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회계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